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을 강타한 초대형 충격 문건이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유튜브 채널 깨어있는 대구 시민들에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작성된 극비 문건 하나를 폭로했습니다. 결론부터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건은 정청래를 체계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전략적 프레임 설계 문서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만들어진 이 충격적인 문건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특정 인물을 악마화하고 제거하려는 치밀한 정치 공작의 설계도였습니다.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정청래에 대한 악마화 과정 뒤에 민주당 내부 세력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의심해왔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의혹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설계된 문건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명백한 정황이 드러난 순간입니다. 그래서 충격이 배가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공개된 문건을 한 줄 한 줄 직접 분석하면서 그들이 어떤 논리로, 어떤 프레임으로, 어떤 교묘한 방식으로 정청래를 정치적으로 제거하려 했는지 제 관점에서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역겨운 실체가 더 이상 묻히지 않도록,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건의 처음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높은데 민주당 지지율은 정체되어 있다.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했다. 여기서부터 이미 문건의 핵심 술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현상을 설명하는 척하면서 모든 책임을 특정 인물에게 교묘하게 돌리는 구조가 드러납니다. 이 문건이 왜 위험한지, 그들이 어떤 의도로 이 글을 썼는지 오늘 천천히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민주당 내부에서 정청래 제거 작전이 실제로 설계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높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율은 정체다. 디커플링이 발생했다. 여기서 이미 핵심 술수가 시작됩니다. 현상을 설명하는 척하면서 책임을 특정 인물에게 연결할 준비를 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정상적인 분석이라면 순서가 완전히 반대여야 합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은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는지, 어떤 변수들이 작용했는지 이걸 열어놓고 검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정책 이슈 때문인지, 시기적 이벤트 때문인지, 지역별 편차인지, 여론조사 방식 차이인지, 정치 환경 변화인지, 이런 다층적인 변수들을 놓고 검토하는 과정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야 특정 요인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좁혀가는 게 정상적인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 문건은 그 과정을 전부 생략합니다. 현상을 던지고 나서 바로 다음 단계로 갑니다. 정청래 지도부 문제다. 이건 분석이 아닙니다.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그 결론을 설명할 수 있는 구조를 뒤에 붙이는 방식입니다. 즉, 이 문건은 디커플링이 왜 생겼는가를 묻는 게 아니라 디커플링의 원인이 정청래라는 걸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를 고민한 문서입니다.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전자는 탐색이고 후자는 설계입니다. 그래서 이 문건을 보면 특징이 하나 더 드러납니다. 반증 가능성이 없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호감이 있다, 효능감이 떨어졌다, 메시지 불일치가 있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이건 데이터로 검증하는 문장이 아니라 느낌을 사실처럼 포장하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결론은 절대 틀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검증 가능한 분석이 아니라 프레임을 강화하는 서술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문건의 목적은 현실을 설명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현실을 특정 방식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즉, 민주당 지지율이 정체된 이유는 복합적이다. 이게 아니라 민주당 지지율이 정체된 이유는 정청래 때문이다.
이 인식을 강제로 심는 구조입니다. 이 문건의 첫 부분이 단순한 출발점이 아니라 결론으로 가기 위한 길을 이미 깔아놓은 문장으로 그 위에 이유를 덧붙이는 형식으로 분석을 가장한 설득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문건이 제시한 세 가지 원인을 보겠습니다. 20대와 30대의 지지율 하락, 정청래 비호감, 당과 정부 메시지 불일치. 이 세 가지는 검증된 사실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게 만들고 싶은 프레임을 묶어놓은 것에 가깝습니다. 정상적인 분석이라면 이게 먼저 나와야 합니다. 정말 2030 지지율이 언제 얼마나 어떤 이유로 빠졌는지, 다른 변수들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정청래 개인 요인인지, 구조적인 문제인지, 당 정부 메시지가 실제로 어떻게 충돌했는지 이걸 하나씩 검증하고 나서 그 다음에야 이게 원인일 수 있다라고 좁혀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은 그 과정을 전부 생략합니다. 그냥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20대와 30대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 비호감이 있다. 메시지가 어긋나 있다. 이미 결론으로 설정된 문장을 원인처럼 배치한 겁니다. 특히 핵심은 이 문장입니다. 정청래 지도부 비호감, 특히 20대 여성 중도층. 이건 데이터가 아닙니다. 이건 평가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타겟 설정입니다. 정치 전략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누굴 공격할지, 어느 집단을 흔들지 정하는 겁니다. 이 문장은 그걸 그대로 보여줍니다. 공격 대상은 정청래, 타겟 집단은 젊은 여성과 중도층. 이미 어디를 흔들지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유를 붙이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더 교묘한 건 비호감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건 수치로 검증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기준도 없고 반박도 어렵고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문건 안에 넣는 순간 이미 민심이 돌아섰다는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이 문장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2030 여성과 중도층이 싫어한다. 그래서 지지율이 안 오른다. 그래서 선거에 위험하다. 그래서 지도부를 바꿔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원인이 전부 하나로 모인다는 겁니다. 2030 문제도, 비호감 문제도, 메시지 문제도 결국 전부 정청래로 수렴됩니다. 처음부터 모든 원인을 한 지점으로 모으기 위해 설계된 구조입니다. 원인을 찾은 게 아니라 원인을 만들어서 배치한 것이고 그 목적은 단 하나, 정청래를 문제의 중심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이 문건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20대 남성 지지율 폭락.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실 인용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공포 프레임입니다. 정상적인 분석이라면 과거 데이터를 가져올 때 왜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어떤 구조적 요인이 있었는지, 지금 상황과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지 이걸 비교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건은 그냥 이렇게 연결합니다. 지금도 비슷한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 미래에도 또 진다. 이렇게요. 이 흐름이 만들어내는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막지 않으면 또 망한다. 이건 분석이 아니라 위기감을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술수가 들어갑니다. 이 문건은 당시 상황의 복잡한 원인을 전부 제거합니다. 경제 상황, 부동산 문제, 취업 구조, 사회 분위기, 코로나 팬데믹 특수 상황. 이런 다양한 변수들은 전부 지워버리고 단 하나로 압축합니다. 문재인 때문에 젊은 세대가 떠났다. 그래서 민주당이 위험해졌다. 그럼 지금도 같은 위험이 있다. 이렇게 되면 결론은 이미 정해집니다. 그러므로 정청래를 제거해야 한다. 이제 본론입니다. 문건에서 가장 노골적인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정청래에 대한 묘사를 보면 공격적, 갈등형, 감정적, 강성 SNS 정치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건 사실 정리가 아닙니다. 객관적인 평가도 아닙니다. 그냥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문장들이죠. 정상적인 분석이라면 구체적인 발언이나 정책, 행동 사례를 가져와서 그게 어떤 효과를 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건은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그냥 단어를 붙입니다. 공격적이다, 갈등형이다, 감정적이다. 이렇게 몇 개의 단어를 반복적으로 붙이면 사람 머릿속에는 하나의 캐릭터가 만들어집니다. 아,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문건은 정확히 이 인식을 만드는 게 목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이재명 정부 스타일과 불일치, 이게 핵심입니다. 이 문건의 진짜 목적은 정청래를 비판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정청래를 이재명과 분리시키는 데 있습니다. 정치는 결국 구도 싸움입니다. 같은 편이냐, 다른 편이냐, 이걸 어떻게 인식시키느냐가 핵심입니다. 정청래는 공격적이고 갈등형이고 강성이다. 이재명 정부는 안정적이고 실용적이다. 그래서 둘은 다르다. 이 구조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구조적으로는 반명처럼 보이게 만드는 설계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캐릭터는 그 다음 단계에서 이렇게 쓰입니다. 정청래는 강성이다. 그래서 중도층이 싫어한다. 그래서 확장성이 없다. 그래서 선거에 위험하다. 이 논리로 이어집니다. 즉, 처음에 붙인 단어 몇 개가 최종적으로 제거해야 할 이유로 변환되는 어처구니 없는 구조입니다. 팩트를 쌓아서 평가를 만든 게 아니라 이미지를 먼저 만들고 그 이미지로 결론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위험한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 문건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문재인과 정청래를 각각 따로 비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둘을 하나의 선거 리스크 패키지로 묶는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문재인을 젊은 세대 남성 이탈의 상징처럼 배치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20대 남성 지지율 하락, 역차별 인식, 불공정 인식, 생계 불안, 이런 복합적 현상들을 전부 끌어온 다음 그 모든 과거 기억이 문재인의 재등장과 함께 다시 소환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여기서 더 이상 전직 대통령이나 과거 정부의 상징이 아닙니다. 문건 안에서는 20대 남성층 반감의 촉매로 재배치됩니다. 그리고 정청래는 정반대 축을 노립니다. 정청래는 젊은 여성과 중도층이 싫어하는 인물처럼 묘사됩니다. 공격적이다, 갈등형이다, 감정적이다, 강성 SNS 정치다,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이고 실용적인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 이런 단어를 반복해서 붙입니다. 즉 정청래는 여기서 여성과 중도층의 이탈을 부르는 상징으로 설계됩니다. 여기서 이 문건의 가장 교묘한 정치적 장치가 작동합니다. 문재인은 남성층 이탈, 정청래는 여성과 중도층 이탈. 그러면 이 둘을 합쳤을 때 문건이 만들고 싶은 최종 인식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문재인과 정청래가 전면에 나서면 2030 전체가 민주당에서 멀어진다. 서로 다른 집단의 불만과 피로감을 각각 다른 인물에게 배당한 뒤 마지막에 그것을 하나로 합쳐서 전체 세대 확장의 걸림돌이라는 거대한 프레임을 씌운다. 이렇게 되면 개별 주장들이 설령 허술해도 최종 결론은 매우 강력하게 들립니다. 남성도 싫어하고 여성도 싫어하고 중도도 싫어한다. 그럼 누가 남느냐? 결국 선거를 이길 수 없는 조합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분석은 복합적인 현실을 분해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건은 복합적인 현실을 분해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현실에서 공격에 유리한 요소만 추출해서 하나의 서사로 재조립하고 있습니다. 즉 데이터에서 결론이 나온 게 아니라 결론을 위해 데이터 조각들이 동원된 것입니다. 강성이다. 확장성이 없다. 중도를 못 잡는다. 젊은 세대가 떠난다.
그러니 정청래를 제거해야 한다. 정청래를 논쟁적인 정치인 정도로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대표로 두면 안 되는 정치인, 선거를 망치는 정치인, 대통령 지지율은 높아도 당 지지율을 깎아먹는 정치인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이제 문건 마지막 결론을 보겠습니다. 문건은 끝내 이렇게 말합니다. 문재인과 정청래가 전면에 등장하면 2030과 중도층에서 반감이 커지고 당 지지율 확장이 막히며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지역 후보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이건 표면적으로는 예측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측이 아니라 정치적 판결문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해놓은 모든 서술이 이미 이 결론을 향해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대통령과 당의 디커플링을 제시합니다. 그 다음 그 원인을 정청래 지도부 비호감으로 연결합니다. 그 다음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의 남성층 이탈을 끌어옵니다. 그 다음 정청래를 2030 여성과 중도층이 싫어하는 이미지로 설계합니다. 그 다음 정청래를 친문, 김어준, 딴지와 묶습니다. 그 다음 이준석 씨 커뮤니티 정치와 유사하다고 프레이밍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선거 패배 가능성을 결론으로 던집니다. 문제 설정, 원인 특정, 이미지 주입, 과거 공포 호출, 집단 낙인, 제거 명분 형성. 이 순서로 매우 정교하게 설계된 문서입니다. 현실을 분석한 문건이 아니라 현실을 그렇게 인식하도록 강제하는 문건. 정청래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문건이 아니라 정청래를 위험한 존재처럼 보이게 설계한 문건. 문재인을 과거 사례로 참고한 문건이 아니라 문재인을 현재 선거 리스크의 재료로 소환한 문건.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건 우리가 이미 지난 1년 동안 봐왔던 여러 현상들이 이 문건의 언어와 놀랄 만큼 닮아있다는 점입니다. 정청래는 강성이다. 정청래는 중도 확장성이 없다. 친문 라인이다. 김어준 라인이다. 딴지와 엮여있다. 반명 아니냐? 대통령과 결이 안 맞는다. 당이 너무 전투적이다. 2032 싫어한다. 이 모든 문장이 따로따로 떠다닌 게 아니라 지금 보니 하나의 문서 논리 안에서 이미 조립돼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보고서가 아닙니다. 정청래를 제거하기 위해 대통령과 분리시키고 문재인과 묶어버리고 젊은 세대 전체의 반감 상징으로 만들고 친문 김어준 딴지라는 낙인을 씌운 다음 선거 패배 책임까지 미리 덮어 씌우는 프레임 설계 문건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문건이 단순히 누군가 개인이 작성해서 끝난 게 아니라고 합니다. 깨어있는 대구 시민들 채널에 따르면 이 문건은 실제로 민주당 내부 의원들과 영향력 있는 유튜버들 사이에 공유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소름이 끼칩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흐름들, 정청래를 향한 집단적인 공격, 이유 없이 반복되던 악마화 프레임, 반명 낙인, 그리고 지지층을 갈라놓는 갈라치기.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느꼈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까지 한 방향으로 몰아가지? 이게 우연일까? 그런데 지금 이 문건을 보면 그 의심이 그냥 의심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내부 문건이 있고 그 문건이 실제로 공유되고 그리고 그 문건의 논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여론이 흘러가고 있다면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정치 공작 아닙니까? 단순한 의견이 아닙니다. 단순한 비판도 아닙니다. 설계된 프레임이 있고 그 프레임이 실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이게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니라 특정 인물을 정치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프레임 설계와 실행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알려줘야 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당원들이 알아야 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